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평양에서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곧 청와대를 출발해서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직접 향하게 되는데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중재 역할을 해낼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 이제 잠시 후 성남 서울공항 지금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직접 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잠시 후 8시 50분쯤이면 40분쯤이면 한 30분 후죠. 8시 40분쯤이면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써있는 비행기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가서 10시쯤이면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8시 5분, 그러니까 잠시 후에 경내에서 지금 보고 계신 성남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비행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공식 수행원이 동승할 예정이고요. 임종석 실장은 성남공항까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특별 수행원 52명. 그리고 비공식 수행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여 명의 방북단. 아마 지금 최태원 SK 회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현정은 회장 모습도 보이고요. 구본모 LG 회장도 지금 재벌 총수들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재벌 총수들이 저렇게 가방을 직접 끌고 차범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차범근 감독이었죠.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이번 방북에 재벌 총수들의 비서진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재용 부회장 각자 모두 다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같이 걸어가는데 저 모습은 굉장히 좀 생소해 보입니다. 경제인들하고 같이 가거나 뭐 국무위원들끼리 이렇게 환담을 나누면서 갈 텐데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알리 씨가 노란 머리를 하고 가서 지금 눈에 띄고요. 앞에는 현정화 탁구 국가대표였죠.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는 8시 40분,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히 30분 후에 서울공항에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이제 이륙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특별 수행원과 같이 함께 가는 박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당대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동행을 하게 됐죠. 네, 지난 DJ 정부 시절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방북단에서 자문단으로 역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이제 탑승을 하려고 비행기 앞에 줄지어서 있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번 대북 방북단 규모는 200여 명 규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데요. 지난 2000년, 2007년에 비해서도 다소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 인사들의 규모가 큽니다. 이번에 17명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중으로만 보면 지난 2000년에는 7명, 2007년에는 18명, 그리고 올해는 17명인데 대북 방북단의 규모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유엔 제재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때문에 기업인들 가서 이제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강경화 외교장관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이죠. 또 다른 대북 방북단의 모습이 어떤 분이 모습이 보일지 하는데요. 성 국정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디지털 카메라인가요?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방금 전에 잠시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네, 이번 대북 방북단 200여 명 규모로 굉장히 좀 큰 규모입니다. 경제인에서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렇게 국내 4대 규모 회장들이 모두 다 방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잠시 뒤 8시 40분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고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비행기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10시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평양 회담은요, 앞서 있었던 두 번의 회담과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는 회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은 그 자체로 어떤 새로운 합의가 나온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난번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에서 양측이 굉장히 중요한 줄기를 다 잡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진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더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게 초점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착 상태에 있는 이제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실질적인 새로운 조치들을 추가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큰 아젠다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을 하면 환영 행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정상회담을 바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정상회담들은 첫날은 건너뛰고 둘째 날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만큼 좀 논의할 게 많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앞서 봉영식 박사님 말씀하신 세 가지 주요 의제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 그중에 사실은 크게 보게 되면 이 남북 긴장 완화에 관련된 것은 서해 NLL 문제 하나만 거의 남아있는 상태, 나머지는 실무급에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남아있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 근원적이라는 표현을 임 실장이 썼었는데요. 예. 근원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확답을 받아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지난 8월 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가려고 그러다가 취소하면서부터 사실 이 9월 전국이 완전히 지금 얼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문 대통령께서 가서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얼마나 보다 더 진전된 북한 비핵화,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듣고 올 것인지가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이며 우리의 관중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비핵화 말씀하신 관련 의제에 대해서 어제 임종석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핵화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이 블랭크, 빈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도 상황을 좀 낙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블랭크로 남겨져 있는데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다음에 특사가 갔다 와서 예. 예정대로 9월에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예.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모종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미측에 전달하지 않았으면은 이번 9월 18, 19, 20일에 정상회담은 사실 어려운 사안이었죠. 근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블랭크로 남겨진 게 아니라 모종의 그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네. 단지 이제 비핵화의 문제는 몇 차례 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북한과 미국이 당사국으로서 해결할 문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북한과 미국이 계속 대화의 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네. 즉 물가에 북한과 미국을 안내해서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그 일반적인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뭐 비행기 트랙을 올라가고 아마 외교부 직원일까요? 한 분 한 분 비행기 티켓 같은 거, 티켓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면서 비행기 트랙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40분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지금 보시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요.
10시쯤이면은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서해 직항로를 따라서 1시간 20분가량, 만약 뭐 서해 직항로가 아니라 휴전선 위로 건너간다면 훨씬 더 짧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1시간 2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엔 10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잠시 조금 전 8시 15분쯤에 청와대 경내에서 이륙을 해서 잠시 후 대략 10분 정도 후, 15분 정도 후에 이곳 서울공항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정상회담 첫 회담 배석자가 과연 누가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석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배석자는 지금 정해 두 번이 동일한 인물이 했었죠.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했었습니다. 두 번 다 공유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로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처음이죠.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라는 게 특수관계고 국가 간의 국가의 관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나서질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외교장관이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측에서도 이 대상인 외무상 이영호 외무상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이 차제에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도 지금 신뢰를 대단히 잃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새롭게 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공식 채널을 김영철에서 이영호로 바꾸어서 네. 실무 전문가가 나서는 그런 회담이 되면은 앞으로 미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북핵 협상 진전에서도 대단히 저로서는 기대가 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예. 배석자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는 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뭐 많이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엔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교장관이 북한은 몇 번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이고 북한이 이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 역시 이제 처음 우리 외교장관과 평양에서 만남을 갖게 될 텐데, 자, 외교장관들이 만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진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사실 정찰 총국장을 오래 했습니다. 2013년에는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도 했고, 기자들에게, 한국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죠. 소위 당신들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그 당사자다. 그래서 이제 이인배 원장님이 잘 지적하셨고 기고문에도 쓰셨지만, 저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김영철 위원장이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고 통치권자의 이제 복심을 잘 읽고 그것을 정책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계속 포인트맨으로 있는 한 결국에는 북한은 최소한도의 비핵화 아니면 비핵화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지연하면서 북한은 잘못이 없고 미국이 호전적인 정책을 빨리 철회하고 경제 제재를 철회해야만 북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계속 김영철 부위원장이 포인트맨으로 남아있는 한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없구나. 똑같은 네. 사람이 계속 대표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김영철 위원장이 계속 부위원장이 나온다면은 예, 잠시 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이 타신 헬기가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 대한민국 의전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아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착륙하실 때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김부겸 장관은 이번에 수행원으로는 같이 가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고 있고요. 네. 예. 이번에 안 가는 이유가
국내 경제 현안이 산적해서 국내안을 먼저 처리하겠다 최우선으로 그런 입장이 또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경제 파트에 있던 경제부총리나 장하성 그 경제수석이나 예. 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국내 경제 문제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가서 할 일이 크게 네.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가지 않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사항들을 계속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소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가지 않는 거로 자, 그렇게 공식 보여집니다. 수행원과 지금 특별 수행원들은 아마 비행기에 대한민국 공군 1호기에 모두 탑승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헬기 소리가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착륙을 해서 잠시 후 한 18분 후 8시 40분에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행사는 하지 예. 않고 예. 대통령이 국민들께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곧바로 탑승해서 예. 국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행 시간으로는 한 5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합쳐서 한 1시간 20분. 그래서 평양 비행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10시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서울공항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미 탑승을 해선지 활주로는 지금 다소 예.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서 북한 평양공항에서의 모습은 그곳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헬기가 지금 한 대가 뜬 것이 아니라 두 대가 보이는데요. 똑같은 게 2대가 뜹니다. 원래. 똑같은 게 헬기는 두 대가 안전상의 이유로 예. 같이 띄워서 어느 쪽이 탔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종전 선언의 순서를 두고요. 조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언론에서 동시 추진을 하는 이런 중재안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미국을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북한의 태도를 변경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미국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스스로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섭섭하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대단히 지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쟁 연습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시비를 걸었던 군사 훈련까지도 중단할 정도로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는 실질적인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입장을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시간이 타임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북한 핵 폐기 대상 신고를 확실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야 될 겁니다. 네. 예.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 네, 그걸 가지고 해야지 아마 미국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신고 대상이 그냥 핵 시설 정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예. 핵 시설이라는 거는 미래 핵 문제일 뿐이고 예. 과거의 핵 물질, 핵 무기에 대한 확실한 그 위치와 그 양에 대한 신고까지 포함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미국을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 지금 한국으로 어젯밤 11시에 안보리도 소집을 했고요. 맞습니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그만큼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이번에 북한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리스트를 신고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 말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비핵화 리스트를 발표할 용의가 있다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비핵화 리스트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직접 나와야지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성으로요. 예. 예. 용의가 있다가 아니라 예. 리스트를 제공하겠다. 용의가 언제까지? 있다를 넘어서 예. 하겠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이제는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확인하는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거를 뭐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블랭크다, 뭐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자, 헬기가 이제 프로펠러도 이제 멈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려서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향해서 이제 걸어갈 예정이신데, 자, 잠시 후 한 13분 후에는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가서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김정숙 여사도 같이 방북길에 오르는데요. 저 헬기에 같이 타고 계실까요? 같이 타고 계시죠. 예. 이번에 김정숙 여사 그리고 리설주 여사 북한에서 같이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펼칠 지금 것입니다. 내려오고. 네, 지금 예. 말씀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40분 이곳 서울 성남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한 평양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표정이 뭐 밝으시네요. 홀가분한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표정은 밝지만 어깨만은 굉장히 네.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맨 왼쪽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자, 잠시 후 한 11분 후에는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이 함께 탄 200여 명의 수행원들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에 10시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표정이 밝고 여러 가지 임종석 실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잘 좀 해결하고 싶사 이런 덕담을 건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북한에 가서 지금 비핵화 외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에 서해 NLL 평화 수역화가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난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양측이 입장차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 NLL 자체를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한국 측에서는 NLL을 기점으로 해서 동일 수역 그 면적만큼을 같이 공동 수역으로 해서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라는 게 우리 안인데 예. NLL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북한 측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그 적극적인 태도를 내올지는 좀 봐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 문제들 긴장 완화와 관련돼 있는 그 공동 경비 구역의 그 비무장화나 그 GP 일부지만, 예. 일부지만 10개 정도를 맞습니다. 철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예. 군 관계자들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위에 국가 안보상에 문제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예. 네. GP 10개 정도 철수하는 거는 무인 그 감시망으로 예. 그걸 할 수 있기 충분히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나요? 크게 예. 안보적인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는 아마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군사적 이 긴장 완화가 된다면은 굳이 서해 직항로로 갈 필요가 없고 바로 직선거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또 뭐 난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 세계 의제, 큰 의제 가운데 하나인데 과연 그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히 10분 후에는 8시 40분에 공군 1호기를 통해서 서해 직항로 거쳐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헬기를 통해서 한 3, 4분 전쯤 도착을 했죠. 성남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로 바로 탑승하지는 않고 지금 공항 청사 안으로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기업 총수들도 많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죠. 4대 그룹 총수들 거의 대부분 3명이 함께 가고 한 명은 뭐 부회장이 이제 직접 가는 걸로 비행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히 지난 2007년에 남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사전 방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보셨더니 표정이 밝고 뭐 여유 있는 느낌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일상화입니다. 일상화가 어떤 뜻이냐면은 지난번 두 번째 정상회담이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까? 실무 차원에서. 예.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게 맞다, 이런 게 좋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허심탄회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정상회담이 일회성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전쟁 공포를 한반도에서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더 모셨는데요. 김동철 심리학 박사, 전지현 변호사 앞으로도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인 얘기를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좀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국내 4대 총수 모습 많이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방북 수행단 중에 경제인들의 규모가 좀 굉장히 큰데요. 경제인들이 가서 리용남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나누게 될까요? 리용남 부총리가 이제 무역상 출신입니다. 그래서 무역 일꾼으로 계속 일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지금 그 막혀 있는 제재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할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에 맞춰서 국내 북한 내부의 투자나 그런 그 경협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7명의 경제인들이 거의 다가 이 기업에서의 총수들이고 그렇죠. 정책 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만약에 임원급이 갔을 경우라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서 우리 이야기 보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면은 되는 상황인데 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바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데 맞습니다. 사실 부담감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여건이 그렇게 실천이 가능한 수준의 확답을 해주거나 합의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 우선 이번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3년 차가 되어 있는데 사회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이제 3년 차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2020년까지 하자는 것이 매일 노동신문에 나오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이윤을 기업은 자선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윤을 얻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예.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듣고 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진전하는 거는 기업으로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좀 재미있었던 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북한에 네. 가기 전에요. 근데 참모진들이 조언을 하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제안을 예, 했을 때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북한 측에서는 오케이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표현 말고 이곳 좋은 자리에 오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기로 좀 조언을 했다. 이런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정말 이인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원도 아니고 총수인데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신이 결정하면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코트 프레스로 나올 때 난감하겠죠. 근데 미국 국무부는 기업 총수 방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좀 생뚱맞는 대답을 했죠. 유액 제재 이행을 기대한다. 기업 총수가 가는 이유는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추동력을 좀 더 살리는 게 좋겠다는 의도인데 미국 입장은 유엔 제재를 기대한다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고 그 말은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 비핵화에 큰 진전이 없는 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인배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라든지 네.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좋게 생각한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억류돼 있던 미국의 두 여기자를 석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만찬을 할 때 예. 김정일 위원장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아리랑을 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예. 근데 이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때 이제 훈령을 받은 것이죠. 절대 그걸 보면 안 된다. 북한 체제 정당화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선전전에 휘말릴 수 있다.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 계속 음식만 가르치면서 예.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다.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그 대답만 반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지금 우리 그 뭐 같은 기업인들 입장에선 사실 뭐 정보 눈치도 사실은 좀 봐야 되고요. 또 이 미국에 많은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사실 뭐 많은 언론에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지금 대통령 한 3분 후에 비행기 이륙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사께서 두 분이 함께 걸어 나오고 계십니다. 네. 이번 대북 방북단에요. 원래 중학교 3학년 김규현 양이 모습을 드러내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이게 이슈화 됐었었죠. 이색 특별 수행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화가 됐었었는데요. 지난 그 8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 이제 그 큰할아버지께 손편지를 써서 이슈화가 됐었죠. 예.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가게 되나 되지 않나, 김주현 학생이 가게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결국은 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윤영찬 청와대 이제 국민 소통 수석이 그렇게 이제 17일 날 이제 오늘 이제 어제죠. 사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대통령이 비행기 트랙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함께 이제 탑승하실 분들을 보니까 정당 대표와 또 원내 대표, 정치인분들 위주로 해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뭐 특별 수행원이나 다른 공식 수행원들은 미리 지금 비행기에 다 탑승을 하고요. 잠시 후 한 2분 후에는 비행기가 이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정당 대표 3명,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의 모습이 조금 전 보였고요. 예. 지금 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외가 지금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원순 시장과 최문순 지사도 입안을 그렇죠. 갔는데 예. 그 이 두 지자체장은 조금 전에 이미 비행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타고 지금 보였던 분들은 뒷문을 이용해서 타시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지금 방송 때문에요. 예. 이렇게 저걸 찍기 위해서 예. 다 따로 올라가신 것 같고 국민께 따로 인사를 하기 올라갈 위해서요. 예, 예. 따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 장면 사실은 전통적으로 매우 그렇죠. 방송에서 중요한 화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뒤이어 정당 대표들이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할지 지금 올라가고 계시네요. 예.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예. 아까 이정미 대표가 노란색 스카프를 해서 맨 눈에 앞에 띄더라고요. 지금 올라가시는 분 같고요. 나머지 공식 수행원들이 지금 비행기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17명과 문화예술체육계 11명 눈길을 끌었던 그분들도 좀 전에 이미 비행기를 탑승을 했습니다. 예. 자, 김부겸 장관과 임종석 실장, 홍영표 원내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잠시 후 지금 8시 40분이 됐습니다. 원래 비행기가 40분 이륙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문을 닫고 비행기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비행기가 평양에 내렸을 때 어떤 모습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김정을 위원장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원래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입되면 공항에서 영접하는 거는 이제 장관급이 영접을 하게 되죠. 예. 기내 영접은 국장급이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김정일 위원장이 순환 비행장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봐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 평양에 오시면 극진하게 대우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본인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야기를 한 게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안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그 임박해서까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는 수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비행기 이제 탑승구가 모두 닫혔습니다. 아마 계단을 이용했던 그 차량도 빠지면서 비행기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자, 바로 이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돌이켜보면 김정일 위원장 공식적으로 부인을 대동해서 우리 측 인사를 뭐 만날 지금 예정으로 보이는데 영부인과 이 여사님과의 만남에서도 뭐 이런저런 내조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이런 행사들, 뭐 긍정적인 행사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방북 때 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대동해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예. 근데 이설주 여사는 북중 정상회담이나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같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와는 구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따라서 리설주 여사도 같이 움직일 거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리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는 똑같이 음악을 전공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양 각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평양 내 유수한 음악 인재가 모여 있다는 종합음악대학을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직 두 대통령 방북 당시에 이렇게 막 꽃을 들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런 대대적인 환영 행사 모습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2000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방문 때도 사실 카퍼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2007년 때도 사실은 정상회담 두 번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오픈카를 타고 20분여간 동안 카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옆에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김영남 위원장이 손까지 흔들면서 상당히 이제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카퍼레이드를 했었었죠. 예.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마 뭐 관례상 북한 보도에 네. 따르면은 북한 보도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거에 대해서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네요. 예, 그 당일날 이렇게 이제 그 뭐 신문 기사에 예. 내려고는 한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예. 저희들에게는 뭐 알려진 사실은 없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그 관례상 카퍼레이드라든지 예우에 대한 수준들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미리 출발을 했었던 방송단의 전원을 들어보면은 평양 시내는 굉장히 그 힘이 차분했다. 넘치고 뭐 사람들이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개성에서 평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왕복 4차선의 도로는 군데군데 많이 파여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뭐 60km 이상 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 사정은 열악했다. 굉장히 천천히 가서 170km 가는데 뭐 3시간까지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4시간 걸렸답니다. 4시간이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오늘 10시에 도착을 하는데 전 변호사님 도착 후 대통령 포함해서 다른 분들의 일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시에 이제 평양 순안공항 도착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서 우리 예상대로라는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또 이렇게 영접을 나왔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만난 다음에 숙소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거기다 짐을 풀고 오찬을 한 뒤에는 오후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거는 과거 2000년, 2007년 방북 때는 먼저 김영남 위원장과 면담을 한 뒤에 이튿날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숙제가 무겁지 않습니까? 교착화된 미북 상태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내고 비핵화 로드맵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은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 뒤에 이제 늦은 오후 밤에는 예술 공연 관람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예술 공연은 뭐 또 어떤 종류의 예술 공연이 될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자, 원래는 8시 40분쯤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한 6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움직이지 않고요. 엔진 굉음이 들리는 거 봐서는 조만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방탄 차량을 타고 다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차량이 어제 선발대와 함께 그렇죠. 이동을 했는데요. 지난번 4월 정상회담 때는 북측 경호원들이 이렇게 밀착 경호를 해서 뭐 방탄소년단 아니고 뭐라고 했었죠? 방탄 경호. 예, 방탄 경호단. 그래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예, 그 당시에 방탄 경호라 그래서 로봇캅 같이 생긴
양복을 다 입고요. 예, 예. V자 형태로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경호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 아마 그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아마 다시 한번 저희 또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벤츠 세단이 2대가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고요. 예. 경호 차량도 같이 2대가 만들어져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보통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성들이 V자 대형으로 이제 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경호가 이루어질 텐데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2선, 3선의 경호를 북한 호위 총국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10여 명의 이제 남측, 북측 경호원들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빅 이슈가 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강력한 경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 북한 매체 오늘 문 대통령 평양 방문 보도를 오늘 아침에는 했나요? 예, 조선중앙통신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보도를 했고 예. 새로운 북남 관계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런 보도가 특별히 없었는데 예, 오늘 오늘 아침에 아침에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예.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보도와 달리 평양 시내 분위기는 차분한 모습인데요. 그 고려 호텔 관계자들만 우리 지금 어제 출발했던 선발대들이 고려 호텔에 묵고 있거든요. 예. 고려 호텔 관계자들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맞고 시내 분위기는 차분하고 뭐 플래카드 같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8시 40분쯤 비행기가 움직일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한 8분, 9분 정도 조금 늦게 비행기가 움직여서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10시쯤이면 평양에 있는 순안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저 비행기 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물론이고요.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 17명, 정당 대표, 지자체 대표, 문화예술 체육인 200여 명 규모의 대북단이 탑승을 해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특히 비서 없이 방북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비서 없이 방북을 한다. 예. 뭐 사실 뭐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가방 하나 들고 움직여 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예. 지금 현재 이제 수행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예. 본인이 직접 가방도 들고 본인이 직접 이제 모든 수행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챙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2007년 같은 경우 SK 최태원 회장이 가장 어린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최태원 이제 사진사가 그 당시에는 좀 됐었던 그랬죠.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카 회장이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디카 회장이요. 예. 예, 이번에는 LG 이 구광모 회장이 막내 역할을 하게 돼서 아마 사진을 좀 많이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40세입니다. 예. 제일 젊으시죠? 어리죠. 제일 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사실 그 뭐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디카 회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아마 구광모 회장이 아마 디카 회장의 명예일까요? 뭐 명예처럼 예.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어받겠죠. 사진사 역할을 예. 하지 않을까,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 끝부분으로 천천히 움직여서 지금 시야에서는 비행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한 1, 2분 후에는 비행기가 이제 힘차게 이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저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녁 만찬 공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아직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빛나는 조국 관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 빛나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이 동원돼서 카드 섹션과 집단 체조를 통해서 어떤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체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빛나는 조국보다는 이번에 우리 같이 건너간 가수들 있잖아요. 예. 에일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지코 이런 공연이나 뭐 모란봉 악단, 삼지연 악단 공연이 소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원래는 8시 40분에 출발 예정이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한 1분, 2분 후에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0시쯤에 도착을 해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오지 않을까, 영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TV조선 뉴스 특보에서 계속해서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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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